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틀렸던 거, 놓친 거, 샘플이 듣고 싶은 거 다 질문 해주세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460번이요. 자, 얘들아, 함수가 이상하게 생겼죠. x랑 3의 위치가 되게 종잡을 수 없는 곳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가 a의 로그 bc 이렇게 되어 있는 게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는 보이셔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까? 밑이 x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밑이 3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3. 동의해요? 밑을 3으로 바꾸고 싶은 걸 동의하세요? 3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얘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얘 때문에 얘랑 얘가 통째로 바뀌는 건 너무 꼴보기 싫어. 근데 꼭 그렇게 안 바꿔도 되지. 얘를 2 플러스 로그 x로 둔 다음에 2의 3의 2 플러스 로그 x는 18 곱하기 또 3의 로그 x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 세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두고 x가 밑으로 내려오면 좀 불편할 거거든. 치환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도 불편하니까 우리가 밑이 3인 녀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쌤이 볼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는 3을 아래로 둡시다. 그럼 여기도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쌤이 방금 저기 2 플러스 로그 x로 바꿨잖아. 그리고 3의 제곱을 그냥 빼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 x를 3 로그 x를 뭐 t로 치환하는 거지. 통째로. 그럼 우리가 요 녀석을 t로 치환할 때 범위가 어떨 것 같아요? 얘들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죠. 저 3의 모시기는 무조건 0보다 클 거 아니야. 지수니까.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1보다 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1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이걸 잘 써야 돼. 괜찮니? 이거 잘 겁나 중요하니까. 평상시에 지수함수랑 다른 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t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8t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9겠죠? 9. 그리고 1부터 출발이니까 최대값은 9일 때 같겠네. 그래서 9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18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9 대입하게 되면 81 정도 나올 것 같지. 그래서 여기가 81이 되고 그 다음에
x equal a야 얘들아. 그래서 얘를 그냥 쓰면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t가 1이라면 잠깐만 미안해. t가 9이라면 3의 로그 x가 3의 제곱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로그 x가 2여야 되니까 따라서 x 값은 얼마? 1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 빼기 81 해서 정답은 19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꼭 기억해. 치환하면 범위 생기는 거. 좋습니다. 또요. 잠깐만. 말씀이 이거 순서를 좀 바꾸느라고. 463? 자, 얘들아, 문제에 지금 정의역이 나와 있고요. 함수 저 녀석의 최소값이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지금 9x가 밑으로 있는 녀석이에요.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인데 일단 x값의 범위가 지금 3분의 1에서 9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9를 곱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밑도 지금 x가 섞여 있는데 이 지수도 보면 어때요? x가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로그를 취해가지고 로그 y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한 다음에 y의 최대 최소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돼. 그래서 위에 거 보면 얘들아 저거 로그 3의 x겠지? 내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로그 3의 x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3의 y는 그 다음에 자, 2 마이너스 로그 3의 x에다가 로그 3의 k 곱하기 9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놔.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로그 3의 x를 분명히 치환해서 막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 2 마이너스 로그 3의 x에다가 그 다음에 로그 저 얘들아 적어볼래? 얘는 9x가 k 곱하기 9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있다 쳐볼래?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9k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2 더하기 로그 3의 k 뭐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녀석이 t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t에 대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로그 3의 y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정의역이 저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t의 범위를 구해보면 x가 3분의 1에서 9 사이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9 대입하면 2 나오기 때문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가 이 녀석을 바라봐. 얘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2-t에다가 t 플러스 2 플러스 로그 3의 k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녀석의 최소값이 3이래.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양수 k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좀 나는 큰 힌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진수 조건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 문제를 보면요. 2, 3, 4, 5, 6이 나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K 값이.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내가 경계값을 구하고 싶은데 봐봐. 어디에서 이 이차함수가 지금 최대값을 갖는지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T축을 이렇게 그리고
어디가 2고 어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k냐가 궁금한 거예요. t는 2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럼 이때 봐봐. k 값이 2, 3, 4, 5, 6이라고 보기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왼쪽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k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이 2다를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잠깐만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잖아. 그럼 봐봐. 내가 어딘지 몰라. 대칭 추이식 모르는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 k값이 뭐든지 간에 얘들아 마이너스 1은 이런 데 있는 거 보여요? 왜냐면 저 마이너스 로그 3의 k가 음수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저런 데 있어. 그리고 쭉 3 이렇게 되는 거야. 미안해. 2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여기가 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2에서 지금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뭔가 이런 논리로 가고 싶은 거지. 괜찮니? 그렇게 되면 어때요? 2를 대입하게 되면 잠깐만. 잠깐만. 최소값. 잠깐만 얘들아. 큰일 날 뻔했다. 얘들아. 쌤이 큰일을 저질렀어요. 미안합니다. 아씨, 다 지워야 되네. 얘들아 미안해. 쌤이 여기서 살짝 실수를 한 게 여기에 로그를 씌웠잖아. 그치? 그때 쌤이 이렇게 썼거든. 이거를 좀 쌤이 잘못 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AS 해줄게. 기다려봐. 어허. 얘들아 너네도 지금 이걸 보면서 배워. 지금 여기서 실수하면 이렇게 좀 꼬일 수 있구나. 왜냐면 쌤이 지금 여기서 찾았는데 2를 대입했더니 최소값이 3이 안 나오는 거야. 띠로링 이렇게 된 거거든. 같이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로그를 씌웠을 때요. 이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9x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에 쌤이 로그 3을 취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 3의 k가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가 y축 평행이동의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우리는 이 녀석을 t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러면 럭키한 일이 일어난 게 이 녀석이 이제 2 플러스 t 이렇게 바뀌었겠지. 여기는 지금 2 마이너스 t고 그러다 보니까 대칭축이 y축이에요. 그러면서 로그 3의 k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녀석이 되는 거야. 미안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y축이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k랑 만나는 지점이 뿔마 2였던 거야. 마이너스 로그 3의 k랑 만나는 지점이겠네. 무튼 우리는 지금 최소값이 3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인 것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2에서 최소값을 갖는 건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 3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때? 얘들아 로그 3의 3 이렇게 적어야 돼. 그 다음에 로그 3의 k에다가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저기가 0이에요. 그쵸? 따라서 k 값이 3이었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내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 실수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되니까 이 풀이는 기억 속에서 잊으시고 이거 조심해. 여기서 뺄 때. 쌤도 살짝 방심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낑겨 넣어버렸어요. 조심합시다. 또요. 네. 자, 488 가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저런 식으로 있대요. 이때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 값을 고르라네. 얘들아, 그럼 이거 봐봐. 로그끼리의 합으로 얼추 보면 보이지만 밑이 지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 우리가 보면요. 밑을 그냥 3으로 한번 바꿔줄까요? 그러면 로그 3의 fx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들아 이제 로그끼리의 뺄셈 형태가 나왔네? 그러니까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밑이 1보다 크니까. 따라서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쌤이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하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진수 조건부터 먼저 쓰세요. 겁나 중요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얼핏 보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저것만 쓰거든? 그러면 틀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일단 fx랑 그 다음에 저 쌤이 직선 그냥 편의상 그냥 gx라고 부를게. 그러면 이 gx가 그냥 대소만 비교하면 큰일 나요. 둘 다 치역이 0보다 커야 돼. 그 범위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줄 때 이차함수가 위에 있는데 양수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 6이고 7이지? 67로 보이네. 큰일 날 뻔했네. 6까지만 되는 거야. 7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6까지도 조심해야지. 왜? 직선이 음수야. 그래서 여기에서 끊겨야 돼요. 이 범위가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등호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큰일 나겠지. 여기가 빵꾸여야 돼요. 왜냐면 직선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저기는 빵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어차피 둘 다 양수인데 뭐 함수값이 똑같아도 괜찮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2에서 5 미만이니까 2, 3,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9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조심해야 돼. 여기서 지금 이거 틀리기 너무 좋거든. 특히 저기 5 쪽에 등호를 포함하기가 너무 좋아. 방심하면 그냥 바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 위에서 해. 이거 이차함수 식 세우지 마 얘들아. 또요. 네. 얘들아 얘는 완전 2차 부등식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밑이 2니까 그냥 진수의 대소관계 그대로 따라가. 그쵸? 잘 봐. 얘들아 잘 봐야 돼.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문제 처음에 그냥 막 식 쓰기 전에 구하라고 하는 거 먼저 본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양수 K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진수 조건 따질 때
3x 플러스 3이 0보다 크고 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저 x제곱 플러스 k에 한번 주목을 해볼래요? 저기는 지금 꼭지점의 y좌표가 k잖아. 근데 그 k가 음수일 때는 서로랑 두식은 같겠지. 이차 함수가. 근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둥실이야.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해요. 이렇게 진수 조건이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진수 조건 없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양수 k라고 좀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음수를 배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수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양수 k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양수만 생각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진수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 정도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풀어주게 되면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그럼 봐봐. 3x 플러스 3이 크거나 같아요. x제곱 플러스 k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얘들아 봐봐. 저 이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게 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래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정수야. 그럼 봐봐. 요 녀석을 쌤이 fx라고 둬볼게. 그럼 얘들아 fx를 그려야겠지. 그려. 그 다음에 대칭축 얼마야? 그쵸? 2분의 3이고 x축 아래에 분명히 있을 거야. 만족하는 정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얘들아 정수가 두 개밖에 없대. 그러면 2분의 3을 대칭으로 하는 1과 2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것 같지?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0이랑 3은 아래쪽에 포함이 되면 크나. 그래서 0이랑 3은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잘 봐. 쌤이 봤을 때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한쪽만 따져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 이거 네 개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왼쪽에서만 다 할래 그냥 해도 오른쪽 거는 자동으로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이차 함수에 대한 감이야. 꼭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이거를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서 구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부터 먼저 해볼게요. 1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3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 대입한 게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k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 따라서 k 값이 3 초과 5 이하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진수 조건이 어떤 느낌으로 쓰인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구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면 돼. k 값의 범위를 구할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솔직히 쓰인 게 없어요. 그냥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역할이 이렇게 나뉘었어. 오케이. 또요. 틀렸다. 아니면 뭐 맞았는데도 뭔가 좀 애매하게 맞췄다. 그런 걸 쌤한테 다 물어보면 돼. B 스텝 괜찮나요? 그래. 얘들아 괜찮으면 C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C 스텝에서 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511 512번이요. 문제가 너무 길어서 읽기가 좀 싫으네. 비문학 지문 같은데. 어허. 얘들아 너네도 문제 한번 읽어봐. 지금 요런 느낌이죠? Y는 이루트.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파악 다 되셨나요? 괜찮아? 쌤 해도 돼요? 얘들아 저렇게 간격이 지금 띵띵띵 다 똑같은 거 보이니? 여기서 뭔가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K값을 뭔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A를 뭐 K에 대해서 뭐 나타내거나 뭐 둘 중 하나는 될 것 같아요. 잘 봐. 얘들아 절대값 그래프인데 지금 되게 중요해. 1보다 큰 실수 A라고 나와 있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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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을 접어 올리고 나서 뭐 y는 k랑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때 이제 절대값으로 접어 올리기 전에 함수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함수식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돼. 근데 요 1보다 컸기 때문에 요렇게 증가하고 있던 녀석이 로그 a의 x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녀석은 접혀 올라온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여기 기준으로? 여긴 1이겠지?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얘들아 잘 들어봐. 요 길이가 다 k인 거 보여요? 그러면 a의 좌표는 k, k고요. b의 좌표는 2k, k예요. 맞지? 이거 두 개 대입하게 되면 a가 뭐 나오겠죠? a가 그냥 구해지나? 그냥 구해질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볼까? 자, k, k부터 먼저 대입해보면 얘들아 k, k는 저 마이너스 로그 a의 x에다가 대입해야 된다이.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로그 a의 k. 그 다음에 여기는 2k는 로그 a의 미안해. k는 로그 a의 2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식 보면 빼야겠지.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러면 0은 로그 a의 2k 더하기 로그 a의 k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로그 a의 2k 제곱이 0이니까 2k 제곱이 1이 되어야만 하겠죠. 0 되는 값은 진수가 1일 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k 값이 나오게 돼. 뿔마 루트 2분의 1인데 양수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걸 대입해서 근데 뭐 k 값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일단 해볼까? 여기에서 봐봐. 얘들아 2루트 2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2루트 2가 위에 있겠지? 왜냐면 k가 저 녀석의 4분의 1배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좌표를 구하면 되겠네. 왜냐면 A, B 사이의 거리만 필요하니까. 그러면 나타내볼까? 잘 봐.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할게. 라고 하면 안 되겠지? C, D가 나와 있네. C가 나와 있네. 여기가 D고 여기를 E라고 할게요. 여기 사이의 거리가 D인 거야. 그럼 우리가 D의 좌표는 어때요? 2루트 2가 마이너스 로그 A의 X니까 X가 뭐 어떻게 표현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2루트 2가 로그 A의 잠깐만
여기를 그냥 x1이라고 여기를 x2라고 쌤이 한번 써볼게. 그러면 x2도 뭐 어떻게 표현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차에 곱하기 20을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에는 우리가 a 값을 찾아야 돼. 귀찮더라도. 열심히 찾읍시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루트 2분의 1이 나왔잖아. 이 녀석을 k는 저기 a 2k 줬다가 대입해볼까?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그렇게 되면 두 번째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은요. 로그 a의 루트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a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a의 루트 2분의 1이 루트 2라는 것까지 나타낼 수 있게 돼요.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을 잘 봐봐. A1을 쌤이 나타내고 싶은데 얘는 지금 요렇게잖아. 그래서 A1은요. A의 마이너스 2루트 2제곱이에요. 보이지? 근데 A의 루트 2분의 1제곱이 2잖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다 제곱을 취해볼래요? 그러면 A의 루트 2제곱이 2가 나온다? 이거 이해되니? 왜냐면 여기에 곱하기 2, 여기에도 곱하기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괜찮아? 그 다음에 였다가 또 이제 제곱을 해주면 A의 2루트 2제곱은 4가 나오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근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A의 2루트 2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4 빼기 4분의 1에 뭐 20배 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야? 80 빼기 5 이렇게 하니까 75 정도 나오니?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얘들아 이 문제 답은 이렇게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쌤이 강의 하나 하고 갈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이제 좀 우리는 이제 고2 내신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고3 수능까지 같이 대비한다는 마인드로 가야 되거든 얘들아. 쌤이 여기를 로그 ax 여기를 마이너스 로그 ax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근데 얘들아 잘 봐. 너네가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게 보이면 좋겠어요. 자, 로그 함수를 쌤이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봐. 얘들아 여기 1을 기준으로요. 내가 k 마이너스 k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여기 두 x좌표끼리의 관계는요. 역수입니다. 역수야.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역수야. 왜? 잘 봐. 로그 ax라고 할게. k가 로그 a의 x이고 마이너스 k가 로그 a의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때 x는 a의 k제곱이고요. 여기는 x가 a의 마이너스 k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역수일 수밖에 없어. 미시 뭐든 상수함수의 상수값이 뭐든지 간에. 그래서 얘는 요 1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동일한 배수만큼 떨어져 있어요. 비율 관계로 봐야 되거든. 얘들아 저게 동일한 양이 아니야. 이게 뭔 느낌이냐면 1을 기준으로 a의 k제곱 배를 한 거랑 여기는 이제 a의 k제곱 분의 1배를 한 거랑 똑같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 왜냐면 곱했을 때 1이 나오니까 역수는.
우리가 이 관점이 생기게 되면 이제 뭐가 좋냐면 잘 봐. 지금 이 문제에서 이게 응용이 가능해. 절대값을 씌웠어 로그 함수에. 그러면 이쪽이 접혀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교점의 x좌표도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좌표를 x1, x2라고 하면 x1 곱하기 x2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게 실전에서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 풀이가 많이 단축돼. 그럼 쌤이 이 얘기를 왜 해줬냐면 지금 쌤이 이 문제 풀 때도 잘 봐봐. 어려워. 내가 대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K값 구했지. 이게 아니라 X좌표끼리 곱했을 때 1 나온다. 그러니까 K 곱하기 2K가 1이다 해가지고 K가 루트 2분의 1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쉣. 길이 두 개 곱한 게 1이야. 그래서 K가 루트 2분의 1이 바로 나오는 거야. 암산이 돼요. 이해돼? 개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쌤이 X좌표의 곱이 1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Y값이 똑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혀 올라왔을 때 Y값이 똑같을 때 곱해서 1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녀석이 지금 K고 여기는 2K잖아. 그래서 이걸로 암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역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는 지금 관계식이 보면 어때? 이거 는 K를 푼 거기 때문에 X가 A의 마이너스 K제곱이지. 근데 이쪽은 그냥 A의 K제곱인 거 보여요? B의 X좌표는? 그러니까 곱하면 1이라는 거야. 역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여기 KK, 2K로 미안해. KKK로 표현되기 때문에 좌표가 X좌표가 K랑 2K로 1대 2였단 말이야. 근데 곱해서 1이래.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암산할 필요 없고 그냥 K랑 2K 곱한 게 1이다 해서 K가 루트 2분의 1까지 저기까지 구하는 게 훨씬 짧아져요. 말도 안 되게 짧아지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너네가 나중에 숙련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관계식도 안 구하고 정답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네가 진짜 기출문제 많이 풀고 반복하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우리는 지금 직접 다 구한 거야. 4분의 1. 얘도 곱하면 1 나오는 거 보이지? 직접 구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직거리를 안 하고 K가 그러니까 미안해. 여기 지금 X값이 4분의 1인 거를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K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 나왔어. 그치? 여기에서 지금 내가 지금 A 값을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관계는 알아요. 관계가 그래 여기서 나도 이게 참 지금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비교할 거거든. 잘 봐 얘들아. B의 값은요 2K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로 나온 거야. 맞지? 근데 여기는 계산했더니 4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그냥 계산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별로 안 걸려. 이거 씁시다.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 식 정리를 할 때. 왜냐면 다 그 음수 제곱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y 값이 루트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져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어려울 거야. 이게 체감상 되게 어렵거든. 음,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2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봐봐 얘들아. 저식을 딱 봤어. 여러분들이 k, 2k를 딱 대입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 저거 보고 이렇게 변형하는 게 괜찮아? 그러니까 손이 잘 안 갈 거야. 손이 무조건 안 가지 얘들아. 저거 a의 루트 2분의 1 저거 뭔데? 이렇게 된다고. 어. 이렇게 돼.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유리할 거야. 잘 봐. 일단 샘플이는 당연히 복습 많이 해야 돼. 이제 여기에서 좀 중간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얘들아 저 루트 2분의 1은 요 녀석 있지? 였다가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요. 4를 곱할 거야. 여기도 4가 곱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왜 4를 곱할게? 문제 봐봐. 쌤이 왜 4를 곱했을까 갑자기 y쪽에? 이 녀석이 4배하면 요거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곱한 거야. 그래서 곱했을 때 여기 로그 앞에 계수의 4가 생기잖아. 그래서 x좌표에 4제곱배가 되는 거야.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산을 안 하고 미안해 계산을 안 하고 였다가 4제곱배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습관이 되면 너무 좋아요. 기억해놔. 동등하게 있을 때 y좌표가 4배 됐잖아. y좌표는 4배야. 이때 x좌표는 4제곱배가 됩니다. 진수에 있기 때문에. 그냥 4배 하면 틀려요. 진수의 입장에서 진수가 x좌표잖아. x좌표 입장에서 4제곱배가 되는 거야. 이게 보이면 너무 좋아져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짓거리를 다 안 해도 되는 거지. 쌤 열심히 해줬잖아. 일단 이렇게 풀어준 거야. 계산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돼. 그러니까 쌤의 첫 번째 풀이로 무조건 복습 열심히 해야 돼. 지금 고2 때는. 근데 저걸 복습하고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익숙해져야 돼. 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지금 쌤 풀 때도 소개를 해주지만 이제 우리 이거 쌤 다 하고 수능 특강 할 거란 말이야. 수능 특강 수1 할 거예요. 수1. 어차피 교육과정 아예 똑같아. 그때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 시간 단축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면 좋겠어.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 x좌표 4제곱배 하면 y좌표 4배가 된다. 이거 기억해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너무 익숙해져. 근데 쌤이 이 설명을 메인으로 하지 않는 데는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로그함수에서 저렇잖아. 근데 우리가 거꾸로 얘들아 지수함수에서도 x좌표가 이제 4배가 되면 y좌표는 4제곱배가 되는 거 느껴지지? 그러니까 똑같이 응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이제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합시다. 물론 계산이 1순위여야 돼.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율 관계까지 테크니컬한 거를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 얘들아 다음 문제. 이제 515번 괜찮아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어때요? 할만해? 어려워? 많이 어려워? 혼자서 풀 때 풀려요? 안 풀려요? 태곤아 얘 어땠어? 515번? 그쵸? 그러니까 많이 보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 두 칸 간격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고1 때도 뭔가 당연히 많이 봤을 거야. 2차 함수 쪽 문제 풀 때,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고1 때는 어때? 2차 함수랑 뭐 유리함수, 아니 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이런 식으로 막 다 끊어지는 상황에서 냈는데 그냥 유무리함수가 로그함수로 바뀐 구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쌤이 얘도 한번 더 라이트하게 언급을 하고 가자면, 얘들아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을 때는 무조건 그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금처럼 얘들아 2차 함수랑 로그 함수가 구간에 저렇게 쪼개져 있죠. 물론 구간이 저런 식으로 딱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 등식을 풀 일은 없어. 근데 그냥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만약에 2차 함수 따로 로그 함수 따로 나왔다면 얘들아 교점 구할 수 없어. 그치? 그냥 범위만 나타낼 수 있어. 뭐 1에서 2 사이 뭐 이런 식으로만 러프하게만 알 수 있고 절대 구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얘들아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여기 좌표 3 대입하게 되면 9 정도 나온다잉. 그리고 로그 함수 볼래요? 양수 a라고 나왔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야. 그 다음에 로그 4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고, 그 다음에 진수에 x-5가 있기 때문에 점근선이 x는 5예요. 그 다음에 6,0을 지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려놓고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해서 t-1에서 t 플러스 1 사이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는데, 최대값의 최소값 이런 표현들 2차 함수 문제 풀 때 많이 풀었죠. 최대값의 최소값 혹은 최소값의 최대값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최대값이 최소가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잘 봐. 최대값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축을 기준으로 딱 가운데, 대칭축이 가운데 낑겨 있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2에서 4 사이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마침 딱 5가 되는 지점이 뭐야? 5가 되는 지점이 1이랑 5예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정의가 됐대. 그럼 마이너스 1에서도 뭔가 있었겠지. 근데 우리가 t는 0 이상이래요. 그럼 우리가 딱 0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0으로 정의를 한 거거든. t에다가 0을 대입했으니까 이 g0은 최대값은 딱 5가 됐던 거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니까 요거 괜찮아.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올라올 거야. 그럼 최대값이 점점 높아지겠지. 점점 높아져. 높아지는데 잘 봐. 딱 가운데 낑겨 있을 때 2에서 4 사이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값이 커요. 그쵸? 이게 최소값의 최대값인 거 이해되니? 이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얘들아 우리 2차 함수, 얘들아 3모 2차 함수 나오잖아. 이거 해야 돼. 지금 내가 방금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면 우리 곤란해지는 거야. 딱 가운데 낑겨 있을 때 최소값이 제일 커지는 거 보여? 그치? 왜냐면 이전에는 계속 여기였다가 계속 올라와. 최소값이 계속 올라오다가 딱 이렇게 가운데 낑겨 있을 때 최소값이 제일 커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최소값이 얘보다 내려오니까 최소값이 작아졌지. 그러니까 최소값의 최대값은 딱 여기 가운데 낑기고 있을 때
얼마야? 대입하게 되면 2 대입하게 되면 12 빼기 4니까 8 정도 나왔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돼도 뭐 어차피 뭐 괜찮아. 왜? 이미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인 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계속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여기에 최대값이 5가 되면 5부터 7 사이에서 여기가 5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5보다 커지면 어때? 여기에서 5가 안 나오겠지. 이게 지금 이렇게 넓어지면 이렇게 옮겨가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커버를 쳐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7이 어딘가에 있었겠죠? 7이 있었을 때 이 7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5보다 커도 돼. 어차피 그래도 최대값의 최소는 여기서 5가 이미 여기서 5가 나왔고 여기서도 또 5가 안 나와도 이미 여기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딱 이 7일 때 5가 된다라고 해석해도 안 돼. 더 커도 돼요.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나와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7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가 7 대입하면 a 로그 4의 2잖아. 그 녀석이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곱하기 2분의 1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이 10 정도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프 해석을 우리가 최대값의 최소값 혹은 최소값의 최대값이 나왔을 때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모 때 맞춰줘. 틀리고 오면 안 돼. 얘들아, 최소값의 최대값, 최대값의 최소값은 지금 우리 대수 풀 때 나오잖아. 미적분 1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미적분 2에서 주장창 많이 나오고 그냥 계속 나와.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고1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얘들아 이제 우리 3주도 안 남았네? 20일 뒤, 3주 정도 남았나? 24일 날? 화요일 날? 2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5일인가 뭐 24일인가? 그 주에 그 산모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금 뭐 내신 대비가 주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막 주말 같은 때 산모도 풀어보고 하세요. 점수 잘 나오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1 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야. 이게 마음 같아서는 그 산모 특강을 깔고 싶어도 너무 바빠.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쌤이 주말도 지금 보면 이제 다 꽉 차가지고 막 산모 특강 막 하게 되면 막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안 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죠? 산모 그 중요해. 뭐 수능에 안 나오고 뭐 내신에 안 나오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그 다음에 혹시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 있는 사람? 뒤쪽 괜찮았어요? 부등식 문제랑 뭐 이런 거? 오케이. 여러분들 좋아요. 네, 그쵸. 다 할 거예요. 센 다 끝나고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나고 나면 자, 쌤이랑 대화가 돼야 돼. 개념적으로.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게 일반각이랑 호도법 막 이런 거 배웠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각도를 이제 라디안이라는 녀석으로 바꿔서 부르고 싶기 때문에 즉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그런 단원에서 배웠어. 그쵸? 그래서 180도가 파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특수각들 30도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다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신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의적으로
특수각을 1, 4분면에서 그런 식으로 다 외웠잖아. 라디안으로 다 외웠잖아. 그게 이제 2, 4분면으로 대칭됐을 때, 3, 4분면으로 대칭됐을 때, 4, 4분면으로 대칭됐을 때 각도가 다 몇 파이, 몇 분의 몇 파이 이렇게 다 매칭되는지를 다 외우셔야 되고 삼각함수 값도 다 바로바로 쓸 정도로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각도에 대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값들을 다 외워놓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외울 때도 우리가 그냥 무지성 암기가 아니야.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위에다가 대칭성으로 다 찍어내면서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푹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물어봐도 쌤도 바로 나올 자신이 있거든요. 나한테 아무거나 하나 물어볼래요? 특수각 중에? 내가 제일 못 맞출 만한 걸로 물어볼래요? 자, 한 명씩 기회 줄게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왜 기회야 얘들아? 날 틀리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물어봐. 태훈 쌤한테 먼저 물어볼래요? 어려운 거 생각 중이야? 뭐 다 쉽지 뭐가 어려워요. 그치 뭐 특수각이야 뭐 당연히 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암기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는 나도 열심히 외웠겠지 시험 보기 전에.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업으로 바뀌었잖아. 가르치는 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체화가 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얘들아 쌤 때는 1학년 2학기 때 삼각함수 시험 봤거든요. 너네 지금 대수 있는 내용의 상당수가 쌤은 1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각도들을 그냥 체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뭐 사인 225도 이렇게 물어봐도 바로 뻑 하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각도로 물어보든 라디안으로 물어보든 사인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사인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암산으로. 갑자기 음각 선생님 반칙 아니에요? 막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하고 싶어?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돼요. 다시 크게. 맞아요. 2분의 루트 2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크게 말할 줄 몰라요? 네. 왜요? 왜 틀렸을까봐? 논리가?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깔끔하냐면 음의 각도로 4분의 5파이를 돌리는 게 제일 빨라요. 얘들아, 머릿속에서 단위원을 그린 다음에 225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2, 4분면 쪽으로 가기 때문에 2, 4분면에서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그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빨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4분의 5파이로 바꾸는 거야. 그치? 근데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뿔뿔 바뀌어가지고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지. 그쵸? 그것도 좋아요. 익숙해지면 돼.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3초 안에 나와야 돼요. 쌤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이거는 암산으로 3초 안에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각으로 1, 3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는
30도, 45도, 60도짜리 각들을 다 라디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녀석들이 다 얼마인지 아셔야 되고 걷다가 마이너스 붙였을 때도 해석이 잘 되셔야 된다. 그게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숙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머리 써서 그때그때 구해도 되지만 내신 때는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끔 연습을 많이 해봅시다. 그런 데서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학교에서 킬러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고1 때랑은 이게 좀 느낌이 달라. 왜냐하면 고2 때 나오는 학교 킬러 문제들은 다 평가원 수능 문제 변형이 많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고1 때 뭐 당연히 모의고사 변형 문제 막 나오고 했을 거 아니야. 그거랑 좀 급이 달라요. 평가원 수능 문제가 훨씬 어렵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좀 시간을 세이브 해놓을 필요가 있다. 강조하고 갑니다. 다 외워야 돼. 삼각함수값. 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그 서로 그 챌린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물어볼 거야. 야, 코사인 4분의 7파이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뭐 코사인 6분의 11파이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럼 바로바로. 근데 이게 음각이어도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돌리고 얘기하고. 그렇게까지 트레이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얘들아 삼각함수 이제 뭐 4분면별로 부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야 돼. 1사분면에서는 뭐 전체 양수,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다 아셔야 돼. 왜냐면 사인 세타 값이 r분의 y로 정의가 되고 코사인 세타 값이 r분의 x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x, y 좌표가 4분면별로 부호가 다르잖아.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 값이 결정이 되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걸로 자연스럽게 부호를 맞춰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보통 탄젠트는 그렇게 문제에서 막 나오진 않아. 그렇게 부호 따지는 걸로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메인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기본적인 개형, 특징, 치역, 정의역 다 아셔야 돼. 사인 x랑 코사인 x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주기는 2파이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근데 뭐 정의역은 주로 문제에서 0부터 2파이 사이로 많이 제한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탄젠트 x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고요. 주기는 파이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기준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지점, 즉 x는 2분의 홀수 파이에다가 이제 그 녀석이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야. 2분의 홀수 파이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탄젠트의 점근선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화된 식으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적습니다. n파이는 정수 파이야. 정수 더하기 2분의 1파이니까 2분의 홀수 파이라고 쌤은 약칭으로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매끄럽게 이해가 되셔야 돼. 방금 쌤이 얘기한 내용이 다 오케이가 되고 끄덕끄덕. 그 다음에 사인이랑 탄젠트는 대표적으로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은 대표적으로 y축 대칭이고 그리고 사인이랑 코사인은 이제 점대칭성과 선대칭성을 모두 다 가져요. 근데 그냥 아까 대표적으로 원점이랑 y축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만 코사인 그래프와 사인 그래프는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야. 왜냐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코사인 x로 바뀌잖아. 사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코사인 그래프랑 아예 일치하게 바뀌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각변환 공식으로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프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는 생김새가 아예 똑같아요. 그냥 평행이동의 관계인 거지.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에서 선대칭인 지점이 사인 그래프에서는 점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에서의 선대칭 지점이 코사인 그래프에서는 점대칭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x 이퀄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죠? 그치?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인 그래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그려 작게 그렸네.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 파이 컴마 0에서 점대칭인데 코사인은 선대칭이야. 그냥 다 이렇게 점대칭이 선대칭이 되고 선대칭이 점대칭이 되고 이런 게 다 바뀌게 돼요. 코사인은 이 정의역을 계속 이렇게 확장시켰을 때 2분의 파이 콤마 0에서 점대칭이에요. 그리고 사인 그래프는 2분의 파이에서 선대칭이야. 이렇게 다 그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국소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선대칭이든 점대칭이든 다 이용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딱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에 이제 미정계수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미정계수들의 역할, y는 a 사인, 뭐 bx 플러스 c에 플러스 d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문제 볼 때, 그쵸?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그때 a는 위아래로 늘리는 거,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b의 역할은 주기. x축 방향으로 누를 건지 필 건지를 결정하는 역할. 그 다음에 단순히 c랑 d는 x축, y축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한 역할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보다는 여기다.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치역이 이 녀석에서 만약에 d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예요. 그치? a가 양수일 때야. a가 양수일 때 이 d가 없으면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였는데 d만큼 위로 올리거나 뭐 내리고 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d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d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치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고 정의역, 치역, 주기, 진폭 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전적으로 삼각함수 그릴 때 제일 편한 방법은 뭐냐면 y는 d를 그리세요. y는 d를 그리고 그 d를 기준으로 요 a만큼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삼각함수를 파악하기에 좋은 방법이고 최소를 이해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평행이동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요 x축과 평행한 요 y는 d 있죠? 이 녀석이 그 삼각함수의 요 가로축 기준선이 되는 거야. 대칭선. 왜냐하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한 대칭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열심히 삼각함수 문제를 잘 풀어오면 돼요. B 스텝, C 스텝 이런 애들 다 잘 풀어오면 되고 쌤이랑은 조금 난도 있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얘들아 그 뭐냐 동경 이런 것도 배웠던 거 기억나니 혹시? 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뭐 x축의 대칭일 때 y축의 대칭일 때 뭐 일직선상에 있을 때 뭐 원점 대칭상에 있을 때 막 이런 거 배웠잖아. 복습 잘해. 잘해서 여기 잘 풀고 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뭐 호의 길이 이런 거 안 까먹었죠? 공식들 잘 기억하시고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쌤이랑은 삼각함수 쪽으로 가봅시다. 얘들아 619번 한번 풀어볼래요? 쌤이 시간 좀 줄게. 619번 풀어봐. 혹시 풀려져 있어서 좀 그러면 이면지나 노트 같은 데 풀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인, 코사인 곱한 녀석을 t로 치환하고 t 값을 구해보자. 야, 짝수 공식 쓴 거 아니야? 이 큰일 난다. 그쵸? 근데 잘 봐봐. 얘들아, t 값이 1 뿔마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둘 중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거든요. 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문제에서 지금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음수다 있잖아. 근데 그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1 마이너스 루트 2로 가야 돼요. 왜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의 치역이 다 마일에서 1 사이잖아. 곱한 녀석이 1보다 커질 수 없거든. 둘 다 마일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1 플러스 루트 2는 2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로 가야 된다. 만약 천천히 계산해야 돼? 응. 얼마? 오케이. 그런 식으로 풀어야 돼. 중요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놔야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저 조건이 없어도 이게 1 플러스 루트 2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치역의 범위 때문에. 때문에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 내신에서 이런 걸로 틀리게 해요. 숙제는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여기 다음에 한 챕터가 더 있을걸? 센에서는 그렇게 해요. 뭐 학교마다 진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나는 그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쪽까지 들어가는 학교는 본 적은 없어요. 주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만 하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이거 끝나면 자 얘들아, 그리고 우리 부호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여기 좀 더 잡고 갑시다. 얘들아 608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푸는 것 같아? 얘들아, 일단 4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아요? 공통인수가 4밖에 없으니까 끄집어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사인이랑 코사인 곱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t로 두고 풀고 있죠? 근데 1 플러스 2t, 1 마이너스 2t 이런 구조잖아. 근데 1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 마이너스 2t나 1 플러스 2t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이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를 벗기고 나올 때 절대값을 씌워서 벗기고 나오고 거기서 이제 부호 판단하면서 절대값 벗겨 봅시다. 맞지? 양수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그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제곱을 해서 풀었지. 여기서 어떻게 이게 지금 요렇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곱을 했잖아. 그래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나오거든? 참 이게 알람이 안 꺼져. 자, 608. 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구조가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봐봐. 2로 끄집어내. 여기도 2로 끄집어내. 그러면 여기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여기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 뿔마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애들은 다 사인 세타 뿔마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순서가 뭐 바뀌어도 뭐 상관은 없어. 어차피 부호 따지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쌤이 여기를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사인 세타가 더 크기 때문에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 게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절대값을 끄집어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근데 얘도 양수고 마이너스. 자, 이 두 녀석이 다 지금 양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양수인 거야. 이게 문제마다 얘들아 정답이 다 달라지니까 여기에서는 외워놓는 게 당연히 의미가 없고 문제의 상황 따라서 다르게 다 답을 구해야 돼. 지금은 이 녀석들이 다 양수인 게 보이지? 다 양수니까 다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호 잘 따져야 돼. 잘 짚고 넘어갑시다. 좋아요, 여러분들. 614번도 풀어볼까요? 그래. 코사인 세타가 이 사인 세타까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각삼각형 바로 그려서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할 때 얘들아 이거 의식을 해야 돼.
사인이랑 코사인이 막 섞여 있고 요런 1이나 아니면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서 내가 식이 더러워도 이게 묶인 게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를 바탕으로 푸는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코사인 세타가 2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니? 이렇게 나왔을 때 얘들아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로 바뀌어요.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변형을 하면 저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세타 2, 1, 루트 5 이렇게 잡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로 가니까 여기서 여기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까지 빠르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 이용해가지고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끼리 뭐 더하고 빼고 한 거 부호 따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주기가 4인 거 찾는 거야.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이런 거는 그 여러분들로 하여금 꼭 주기가 4여야 되냐?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이걸 만족하는 최소 정수가 4인 거잖아. 뭐 주기의 정의상으로는. 근데 최소 주기 그러니까 주기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그래 저거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1 주기로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함수를 딱 봤는데 주기가 3이야. 그 얘는 무조건 아니지. 근데 땅 했는데 주기가 2야. 그 이거 조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들아 주기가 4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칸 건너서도 똑같냐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주기가 2면 주기가 4인 거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기가 2짜리라는 거는 주기가 4인 함수가 주기가 2인 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주기가 3인 녀석 안에는 주기가 4인 녀석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치? 뭔 느낌인지 이해돼? 그래서 살짝 배수 약수처럼 생각해야 돼.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주기가 4의 약수이면 돼요. 이해돼? 근데 분수도 돼요. 그래서 2분의 1 같은 것도 된다는 거야. 그 녀석이 8번 반복되면 주기 4짜리를 먹어주니까. 이해돼? 그럼 얘들아 봐봐. 첫 번째 거 볼래? 얘 주기 얼마야? 불러볼래? 4인 거 보여? 그치?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4야. 뭐 그냥 대놓고 오케이네. 2번은요? 네? 주기가 얼마야? 용감하게 불러. 3분의 4.
3분의 4야. 그 녀석이 3바퀴 돌면 주기가 4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3번 주기 얼마야? 5분의 4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5바퀴가 돌면 주기가 4짜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4짜리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울리진 않아.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족할 수 있죠?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얘는요? 주기 얼마야? 4분의 3이죠.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4분의 3에다가) 정수를 곱했을 때 4가 될 수 없어서 그래요. 3분의 16을 곱해야 되잖아. 그리고 얘는 이 관계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3분의 16만큼 반복, 이런 말은 성립하지가 않으니까. 얘는 주기가 2분의 1, 2파이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야. 얘는 되지. 8번 이렇게 하면 저 관계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너네 꼭 풀어봐야 돼. 생각하면서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관계식을 만족하냐 물어보고 있는 거지, 주기가 딱 4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나 3번으로 체킹을 하는 거를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주기가 4인 함수이지 않은 거 막 이렇게 찾으라 그랬어. 그 말이랑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해되지? 조심해야 돼.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696번 같은 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이런 거는 평균 바로 때려가지고 D 먼저 찾고, 제일 중요해. 여기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5기 때문에 평균으로 D를 먼저 찾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D가 3인 게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2씩 하고 있기 때문에 A 값이 2가 됩니다. 이거 바로 찾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반주기야, 반주기. 그래서 2파이를 B로 나눈 게 주기인데 여기다가 2분의 1을 한 게 3이기 때문에 B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1,5 정도 뭐 대입하거나 뭐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C 값도 찾아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 점은 뭐 얘들아 너네 자유야. 뭐 마이너스 2,1을 대입해도 되고 뭐 1,5를 대입해서 C를 찾아주게 되면 C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2분의 3? 2분의 1이야? 2분의 1 나왔어요? 그래? 왜 둘이 다르냐? 아, 그러네. 0과 1 사이네. 아, 2분의 1 맞지? 내가 잘못 기억했다. 쏘리.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F 2분의 1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 얘들아, 해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얘들아, 봐봐. 들어만 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잘 풀었으니까 그대로 풀어. 그대로 풀어. 근데 조금 이제
좀 더 연산이 빨라지는 법을 쌤이 한번 공유를 해줘 볼게요. 한번 잘 들어봐. 내가 편의상 도로 써줄게. 비율 관계를 좀 보기 편하라고. 에이씨. 얘들아 이런 식이잖아. 잘 들어봐. 쌤의 말을 잘 들어요. 얘들아 봐봐. x값의 입장에서요. 90도가 되는 기점으로 3분의 1배가 되면요. y값의 절반이 돼요. 사인, 코사인 다 적용이야. 요 극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배가 되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y값이 절반이 되는 지점이 x좌표는 3분의 1배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2분의 루트 2배가 딱 되면 x값이 절반이 돼. 그 다음에 x좌표가 3분의 2배 차이면 60도잖아. 2분의 루트 3이 나오거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봐. 문제에는 지금 주기가 달라. 근데 저 비율 관계는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왜 그러냐면 출발점이고 지금 여기랑 여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럼 봐봐. 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아까 0도에서 출발해서 90도까지 가는 게 이제 순서였잖아. 여기에서 이 0도에서 90도지. 이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비율이 똑같이 유지가 돼. 왜냐하면 주기에 이렇게 축소를 당했기 때문에 비율이 다 같이 줄어들고 같이 늘어나고의 관점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에 안 나와 있어. 그럼 봐봐.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여기 1이야. 그쵸?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지금 이게 비율이 1대 2야. 요 y축이 1대 2로 내분하고 있어. 그래서 너네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여기 지금 y 절편이 어때? 지금 여기 1대 2라 그랬지. 아까 0도 90도 하면 30도 느낌이거든. 그래서 함수값이 절반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4야. 너네가 구한 거에다가 0 대입해도 4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잘 들어봐. 0에서 1.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 2분의 1 아니야? 절반이지. 0도, 30도, 60도, 90도 관계야. 그래서 여기가 그 60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4고 여기가 5잖아. 그래서 루트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정답에.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여기 3이잖아 얘들아. 잘 봐. 3에서 5까지 두 배지. 원래는 우리가 0에서 1까지인데 여기서는 마치 얘를 0이라 바라보면 0에서 2가 된 거야. 그래서 60도면 2분의 루트 3인데 여기에서는 y값이 2배가 적용받아서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이 가능할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물론 얘는 지금 얘들아 봐봐. 이 문제 풀 때 진짜 조금 더 빨라지는 테크닉이야. 왜냐면 C값을 안 구해도 돼. 이해돼? 봐봐. 내가 너네 이렇게 어떻게 푸나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풀고 돌아다니는 거냐면 여러분들까지 여기랑 똑같아. 1, 5, 3. 그 다음에 A값 2. 여기까지 오케이야. 그 다음 주기 구해. 주기 3분의 파이. 오케이.
그 다음에 f2분의 1을 구하라 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여기 2분의 1이래. 그러니까 2대1 관계죠. 마치 60도로 바라봐줘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인데 걷다가 2배를 적용시켜서 루트 3이야. 근데 출발점이 어때? 3이지. 그래서 정답이 3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라고 암산을 때리고 너네 풀이 과정을 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를 겁나게 공부하면 이 지경까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끔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봐. 언제까지? 최대한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신 때 보면 제일 좋은데 일단 내신 때 이거 안 보고도 충분히 만점 맞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정도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대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보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잡다한 스킬 아니야. 그냥 논리거든요. 별로 어렵지. 저 새끼 뭔 소리야 할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이 문제에서 봐봐. 이렇게잖아. 우리 지금 문제랑 원래 그래프랑 따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잖아. 아래로 2배, 위로 2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1이었지.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러면 이 x좌표의 비율로만 봤을 때는 2대1 내분점이죠. 2분의 1과 1 사이는 2분의 1이고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는 길이가 1이니까 2대1 내분점이지. x좌표의 관점에서. 그게 마치 지금 이 기본형에서 0도랑 90도의 2대1 내분점인 60도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2배가 됐잖아. 여기는 지금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냥 60도는. 근데 그게 루트 3이 된 거야. 근데 걷다가 3까지 더한 거야.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3인 게 바로 보이면 너무너무 고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얘들아 메인 아니야. 다른 친구들이 이제 영상으로 들을 때가 나는 제일 걱정이 되는데 말로 겁나게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한 정도로 풀 수 있으면 그냥 다 맞춘다는 얘기인 거예요. 삼각함수 어떤 형태로든 나와도 저렇게 풀거든요. 쌤이 고1 애들이 대수선행을 이번 겨울방학 때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방금 내용 얘기하지도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2니까 고2니까 내신에 바로바로 뭔가 생각이 나면 얘들아 진짜 개빨라지거든요. 이게 암산이 돼. 쌤 아까 풀고 그냥 확인하고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보자. 근데 너무 이거에 꽂히지 마.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쌤이 처음에 풀어준 것처럼. 그치?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쌤이 얘기한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이 관점이 중요하냐면 얘들아. 확대 축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x 앞에 개수가 붙고 그 다음에 y 앞에 개수가 붙고 그러니까 fx 앞에 개수가 붙은 형태잖아. 지금 사인 그래프 앞에. 이게 다 확대랑 축소랑 다 연관이 있잖아. 그치? y축 방향으로 확대할 건지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가 붙으면 x축 방향으로 축소 확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대하는 거지.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만약에 지금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천천히 또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 그래 이건 너네가 집에서 한번 풀어봐라. 그 다음에 얘들아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절대값 포함한 거 한번 하고 갈까요?
너무 오케이. 7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그거? 일단 평균까지는 오케이죠. 그러니까 D3A2까지는 오케이야? 그 다음에 딱 그 D랑 만나는 요점이 마이너스 2랑 1의 중점이죠. 인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인 거지. 근데 그 여기가 지금 출발선이잖아. 그러니까 D가 출발선이지. 그러니까 기준선이자 출발선 아니야? 그러니까 0,0 같은 느낌 아니야. 사인에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게 마치 0도에서 90도까지 가는 거랑 대응을 시킨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랑 2분의 1과 1 사이의 비율이 2대 1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0도랑 90도에서 60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일 때가 바로 루트 3이랑 연관이 있는데 원래는 2분의 루트 3인데 얘는 2배를 때린 녀석이기 때문에 루트 3이고 그리고 기준선이 0에서 3으로 바뀌었으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런 거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워질 때 써먹어야 빠른 거지.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틀린다. 오히려 틀려. 내가 할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얘는 탄젠트랑 연관해 지어야지 기울기가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얼마야? 그쵸? 세타가 2, 4분면 각이고 그쵸? 근데 얘들아 그 세타의 크기랑 상관없이 여기에서 나온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 각변환 공식 있잖아. 그거는 그냥 적용을 시키는 거야.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니까 자그만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4분면 따져서 하는 거야. 이거 괜히 이거 세타 얘들아 이거 9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해서 이거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정리 한번 해봐. 까먹었어요? 얘가 2, 4분면이지. 2, 4분면에서 쌓이는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지. 그러니까 플러스 쓰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양수의 함수야? 아 미안해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서 코사인 양수지. 그러니까 플러스 쓰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준 거야. 그럼 이제 이 녀석이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잘 고쳤네. 4분면 따져가지고 그냥 정수 파이니까 그냥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하는 거네. 그치? 근데 우리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3, 1,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의 절대값을 다 구하고 부호만 따져가지고 표시해주고 근데 2, 4분면 각이었으니까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였겠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0분의 3 곱하기 루트 10분의 1 이렇게 하는데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이었겠네. 그쵸? 그러니까 10분의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숙제가 끝까지입니다. SM 빨리 끝내고 수능 특강 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풀 때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얘들아 목요일날 와서 쌤한테 한번 그 클리닉 받아. 가급적이면 우리 학원 애들이 목요일날 뭔가 많이 안 잡았으면 좋겠어. 근데 태권이는 어쩔 수 없고 고쟁이 안 나가고 수특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고쟁이를 나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쌤이 그래도 고쟁이를 구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문제 있으면 내가 수업 때 풀릴게. 그래서 너네한테 다 풀리게 할 거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너네가 기출문제 풀기도 바쁠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들아 수고했다.